농지 투기 뿌리 뽑겠다더니 청와대부터 내로남불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부터 투기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다,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기꾼을 잡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정옥 성평등 가족 비서관은 이른바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천평 농지를 13명이 나눠 가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녀 역시 경기 시흥시 하중동 800평 농지를 17명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정 비서관 농지 인근 부발역은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X-D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장녀의 농지도 왕복 6차선 도로와 시흥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위로 수도권 전철이 지나는 곳입니다. 특히 정 비서관 명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말 농장으로 활용되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실제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해명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샀고 농지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해 샀다는 땅이 공교롭게도 개발 호재 지역이었고 결국 장기간 보유하며 가치 상승까지 기대하게 됐다는 설명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10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공고화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농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부터 해임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최우선이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의 농지 쪼개기 의혹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마귀로 몰아세웁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해먹고 국민만 죄인 취급하는 정권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편가르고 낙인 찍기 전에 주변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농지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면 그 시정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청와대입니다. 검찰은 감방, 대법원장은 사퇴, 겁박하는 민주당,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전 선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해 날강도 지시라며 막말을 퍼붓더니 검사들을 감방에 보내겠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등 공당의 대표라고는 믿기 힘든 섬뜩한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독재 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할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판단 중인 사안을 두고 조작 운운하며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며 연일 사퇴 압박에 나섰고,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해온 조작수사,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이제는 여당 대표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저열한 언사로 사정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등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른바 사법장악 3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부 수장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사법장악의 완성입니까?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중동 정세 불안에 에너지 가격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한데 집권 여당 대표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사법 장악과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치주의는 다수의 힘으로 짓누를 수 없습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제물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망동을 국민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겁박을 중단하고 다시 민생의 현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대장동 핵심 정진상 보석 완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 실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과 인가,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이 중간 결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등 사실상 대장동 사업 설계의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정진상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당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과 전날에만 무려 8차례 통화했고 심지어 압수수색 17분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인정된 인물입니다. 이처럼 재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법원이 기존의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또다시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도모할 기회를 열어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관련 인물들의 재판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총동원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최측근 인물들까지 줄줄이 죄를 면하게 해주려는 비상식적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쥐자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고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현실로 만들어 내 편은 있던 제도 없애주고 내 편은 없는 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사법부는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스스로 무릎 꿇는 비굴한 판단을 멈추십시오.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엄정함입니다. 국민 다수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보석 조건 완화 결정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자충수이자 또 다른 불신의 씨앗만 키웠을 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비굴하고 황당한 판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미동맹 균열 속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 커지는 안보 불안. 주한미군의 유도폭탄 키트 1000여 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군 전력 유출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가 곧 이란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체계 등은 북한 핵 미사일 방어의 최전선으로 이들 자산이 일부라도 반출될 경우 우리 방공망 대비 태세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합니다.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원론적 메시지 외에 어떤 군사적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변덕으로 이미 파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 사령부와 공개적으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등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 전력 재배치 논의에서 정작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엄혹한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북한 짝사랑 외교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안보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전력 공백 가능성, 동맹구조 변화,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등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불안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안보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안보는 낙관적인 말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과 분명한 행동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지켜집니다. 이재명 정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이념 외교에 대한민국 안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커지는 안보 불안의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